요즘 정말 왜 이럽니까? 수술실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울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날도 제왕절개 수술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시작 시간이 돼도 담당 의사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허. 이 수술은 어떻게 됐을지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울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입니다. 지금 제왕절개 봉합 수술이 한창인데요. 이 남성이 익숙한 듯이 집도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날 담당 의사는 수술실 밖에 있었다고 하고요. 아이고. 누군가가 지금 대리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허허. 이날 수술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날에도 지금 아까 보셨던 이 남성이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다른 날이에요. 네. 이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네. 병원 내 한 제보자가 네. 보고 계신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요. 지금 화면도 이동하는 거 보니까 무슨 CCTV 같아 보이진 않고 이렇게 아마 아래쪽에서 몰래 비밀리에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담당 의사는 수술실 밖에 있었다면 대체 저 수술 가운을 입고 집도를 하고 있는 의사처럼 보이는 저 사람 대체 누굽니까? 이 남성은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간호조무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금 마치 간호사처럼 도구를 건네는 다른 스태프들도 보이는데 이분들은 의료 관련 자격증이 전혀 없는 일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하하, 이종훈 평론가입니다. 저 남성이 간호조무사입니다. 남성인데 지금 간호조무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직원, 그러니까 의료계 종사하는 의사는커녕 의료계 종사하는 사람 지금 없는 상태에서 저 중요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는. 그러네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의료 관련한 그런 영화 같은 거 이제 많이 보면 드라마 네. 같은 거 보면 이제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수술 부위를 딱 이렇게 봉합을 네. 하거나 이렇게 해서 생명을 딱 살려놓고는 옆에 있는 의사한테 나머지 자네가 네. 마무리 짓게 네. 이러면 이제 봉합 같은 거. 그렇게 하죠. 뭐 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의사로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대학병원 같은 데는 다 그렇게 하는 걸 알고 네. 있는데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처음부터 사실은 들어갔는지도 좀 의심스러워요. 하하, 네. 그러니까 뭐 아마 처음에 시작은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의사가 이제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에게 네. 나머지 이렇게 봉합을 좀 해봐라 네. 하고 이제 본인은 바쁘니까 아마 네. 이때도 외래 환자를 주로 이제 받았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다른 환자 받으러 가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 간호조무사가 의외로 솜씨가 좋아서 하하. 이 봉합을 잘하니까 네. 아예 자네가 그냥 맡아서 하지 이렇게 지금 된 경우가 아닌가. 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 경우인데 하하, 네. 이거 환자들로서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의사 선생님 보고 네. 가서 수술을 맡긴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믿었겠죠.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은 정작 없고 네. 게다가 간호사마저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런 어이없는 상황. 그러니까 마취시켜놓고 나면 뭐 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번에 아하. 여실히 네. 이제 드러난 거죠. 최단비 변호사님, 뭔가 저렇게 비밀리에 촬영했다는 것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이렇게 촬영을 한 것 같은데 대체 저런 대리 수술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행된 겁니까? 이 대리 수술이요, 거의 뭐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려 700여 차례가 넘게 하하. 일어난 것이고요. 네. 이것이 지금 간호조무사가 어떠한 수술을 했느냐, 네. 제왕절개 수술,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 그러니까 제왕절개도 봉합이고 복강경 수술도 봉합이고 요실금 수술은 직접 집도를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간호조무사가 봉합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마 저분들도 했던 것 같은데 봉합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봉합도 굉장히 어려운 네. 수술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 수술실 안에 의사가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아직 수술이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위급한 상황, 응급 그렇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응급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인데 네. 저 안에는 의료인이 없었다는 거죠. 아하.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수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의료인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지금 거론된 수술이요. 제왕절개 봉합, 복강경 수술 봉합, 그리고 요실금 수술 이런 거요. 제가 알기로는 저게
저는 의료인도 아니고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제가 얼핏 들어도 저거 부작용, 수술 잘못된 부작용 엄청 심한 수술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셨고 환자가 받은 수술건은 저희가 대리수술로 판단한 의사들은 지금 그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거든요.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거고요. 이인철 변호사님,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뭔가 꺼림칙하고 낌새가 있어가니까 비밀리에 촬영된 것 같은데 저 이른바 유령 수술 어떻게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걸까요? 이제 환자들이 부작용을 계속 호소하니까 아하. 한 언론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네. 대리수술한 것 같다. 해서 경찰이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수색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의무 기록지, CCTV를 딱 확인해 보니까 네. 의사가 안 들어가고 아하. 엉뚱한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아하. 아, 그래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해 보니까 네. 무려 의사 8명,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이 이 범행에 가담해서 총 22명이 입건된 그런 사건입니다. 아하, 참 이게 집단으로 다 짜고 쳐서 이런 불법적인 일은 정말 불법도 불법이지만 위험천만한 일이 자행이 된 거예요. 최단비 변호사님, 당연히 그러면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너무 불구속 지금 기소 의견인데 너무 처벌 약한 거 아니에요, 지금? 불구속 기소 의견이지만 처벌을 하겠다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하. 지금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의료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 경찰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송치를 했거든요. 네. 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인데 아. 업이라고 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것은 무기나 징역 2년 이상의 아하. 범죄예요. 즉 네. 가장 낮은 게 징역 2년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구속으로 기소가 된 이유는 네. 지금 저 의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예를 들자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송치를 했다는 것은 네. 경찰에서도 굉장히 저 사건을 중하게 보고 있다. 네. 이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아하. 의사와 간호사들, 특히 뭐 의사들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겠다고 다짐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의사 8명이 이런 뻔뻔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간호사들도 선서하잖아요. 백의의 천사라 불리는 간호사들도 선서하잖아요. 소중한 생명 살리겠다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책임은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책임은 이인철 변호사님, 그럼 누가 지는 거예요? 저렇게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할 때 책임 누가 집니까, 그러면? 다 공범이죠, 뭐. 다 공범입니까? 예, 의사도 적극적으로 교사했기 때문에 교사법. 아하. 간호조무사는 직접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정법. 네. 또 옆에서 이거를 뭐 방치하는 또 만약 간호사가 있으면 또 종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환자에게 굉장한 위험을 줬기 때문에 다 공범으로 처벌해야 되고. 아하.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의사보다 더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아하. 신림동 고식점 가면 변호사보다 더 법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우리 국가가 자격증을 인정한 제도가 뭡니까? 네. 엄격한 시험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 의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네. 그 사람이 이제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네. 결국 불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하.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요, 이 수사 초반에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대.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데 이종훈 평론가님, 사실 이런 불법을 자행할 때는 뭔가 이 금전적인 문제도 따라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중에 사업가들이 너무 많아요. 하하.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이제 이 의료 행위를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금 전에 이제 히포크라테스의 뭐 정신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뭐 그러니까 생명을 뭐 살리고 이런 그런 어떤 의무감 또는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거의 환자도 지금 이제 상품으로 이제 그냥 보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1+1 처리한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수술하도록 시작해놓고 네. 그냥 그건 뭐 간호조무사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다른 환자를 또 외래진료 이런 식의. 받다면서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어찌됐건 수익을 최대한 좀 창출하는데 오로지 집중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어이없는 이제 그런 네. 일이고, 그러니까 비단 이 그 병원만 그랬을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것과 유사한 또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예. 그게 좀 사실은 걱정이 되는 대목인데.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당국이 아하, 나서서 네. 이 문제를 앞으로 그 약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요. 대법을 찾겠다. 네. 사실은 이미 소문이 상당히 꽤 나 있었는데. 자자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김동철 교수님 정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요. 그런 어떤 문제제기도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뭔가 미심쩍다는 그런 생각에 비밀리에 촬영된 저 영상이 있는 덕분에 알게 됐지만 차제에 뭐 수술실에 CCTV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두 가지 의견들이 있죠. 네. CCTV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네. 또 이건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하.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수술 과정이 개인에 대한 아주 좀 민감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부분에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인데 네. 실제로 인권 문제로 이렇게 녹화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소비자 단체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알려지게 된 이유들도 사실은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이런 유령 수술을 진짜 하지 못하도록 일단은 뭔가를 좀 네. 체계화적으로 뭔가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네. 두 가지 의견이 네. 이렇게 이제 대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꼭 CCTV는 네.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예전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안 됐을 때도 막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그때 반대하는 입장이 뭡니까?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이 문제된다고 아하, 했잖아요. 네. 근데 어린이집 교사의 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업무 공간입니다. 수술실도 업무 공간이에요.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 환자가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 환자가 나는 좀 수술실 CCTV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거 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가 CCTV 있는 곳을 선호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네. 수술 받아도 CCTV 있는 곳을 설치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네. 그 의사들 입장에서도 CCTV 설치하는 게 좋아요. 네. 본인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일을 잘했으면은 네. 혹시 나중에 의료사고 나도 그게 면책사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사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는 게 소비자들이 CCTV를 만약에 이제 찍어서 된다면 요즘 사실 상당히 많이 확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어디에 또 나가지는 않을까. 뭐 의료적인 부분들이라든지 학술에 대한 부분들로 뭐 보여지지는 않을까.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려는 할 수는 그런 있죠. 우려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의사가 총 8명인데 일단은 의사 중 8명 중 1명이 의사 8명 중 1명은 지금 대리 수술시킨 것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원장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니까 이제는 경찰의 몫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몫이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 송치했으니까요. 검찰이 더 확실한 수사로 이 혐의점을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시켜가지고 그 환자가 뇌사 상태 빠진 거 있잖아요. 홍수민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장이요. 이 환자의 어깨 수술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데 다른 의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이 수술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랬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이 커졌던 거죠.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결국 숨지게 되면서 네. 이 의사가 이제 구속되게 되는데 네. 풀려난 지 열흘 만에 이 병원을 다시 재개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 병원을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최단비 변호사님 구속이 됐다가 왜 석방이 되는 겁니까? 구속이 됐다가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구속적부심에서 본인의 이 혐의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아하. 먼저 인정을 했고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석방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석방이 된 상태인 게 석방이 된 거지 무죄가 된 건 아니잖아요. 아하. 아직은 이제 계속해서 재판 중인 상태인데 영업을 재개를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알게 된 소비자인 우리 같은 이제 일반 환자들이 너무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빗발치던 여론이 왜 영업 재개가 가능하냐, 네. 영업을 안 하게 만들 수는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해야 네. 이제 검찰이 문제가 있다라고 통보를 해야지 영업 재개를 영업 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는 겁니다. 네. 근데 아직은 검찰에서 이러한 기소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하하. 근데 문제는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지만 여론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니까 그제서야 관할 보건당국에서 알아봤더니 구속적부심에서 이제 석방이 될 당시에 이 의사가 모든 사실을 인정을 했다. 네. 즉 범죄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검찰의 기소가 없다 하더라도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네. 하지 않고 그럼 그동안에 그러니까요. 재개가 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네.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환자들은 얼마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 병원장이요, 자기가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이 되자 뭘 한 줄 아십니까? 최근에 병원 고객들한테 문자를 보냈답니다. 저희 병원 영업 다시 재개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대요. 김동철 교수님. 죄책감도 없고 반성도 없습니다.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인데요. 네. 의학적 윤리조차도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네. 상당히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이제 죄책감이 없었을 때는 반응적 행동,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의료 행위를 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이 좀 많이 아픈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야기를 하셨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양심과 뭐 위험, 근엄 네. 그리고 또 환자에 대한 어떤 뭐 존중에 대한 네. 존엄에 대한 얘기도 또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깡그리 이제 무시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비참합니다. 네. 정말로 이 양심이라는 게요, 의사가 그 좋은 머리로, 그리고 좋은 기술로 돈을 버는데, 물론 대다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믿고 싶습니다만, 이런 비양심적인 의사들 때문에 대부분의 좋은 의사들이 싸잡아 욕을 먹는다는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분통 터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